팩토리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 설계 패턴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behavior 패턴, structural 패턴, 그리고 creation 패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creation 패턴이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가장 직관적인, 어디다 써먹을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behavior이랑 structure는 막 헷갈리고 이게 과연 behavior인지 structure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creation 패턴, 생성 패턴은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 그렇죠? 객체를 생성할 때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factory 패턴. factory가 공장이잖아요.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듯이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총 팩토리 관련된 패턴은 4가지를 살펴봐요. 4가지. 그 중에 오늘 요 노트 6에 3가지가 언급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나올 게 싱글턴 패턴. 그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 이해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쉽다. 그래서 주로 3가지를 언급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는 그냥 겉들여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보면 factory method pattern하고 abstract factory pattern 요 2가지를 살펴보는데 요 패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 그 패턴들은 누가 제일 먼저 정의했냐면은 누가 먼저 정의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체계화한 것이 이제 갱어포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은 뭐 학술대회나 이런 문헌상에 있던 것들을 싹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패턴이 4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나 abstract factory 패턴을 보기 전에 그냥 팩토리라고 하는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4개 그러니까 갱어포에는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과 관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는 이 생성과 관련된 예제는 피자 예제예요. 저는 참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를 되게 즐겨 먹는데 어쨌든 피자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자 스토어,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를 주문받으면 피자를 생성해야 되겠죠. 생성해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추상화했더니 피자를 생성하고 뭔가 객체를 생성하고 준비하고 굽고 자르고 포장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 4가지 과정은 피자의 종류에 따라서 안 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생각에서는 요 부분, 요 4개 부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피자는 종류가 많이 있죠. 다양한 종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여기 없는데 저는 고르곤졸라를 좋아합니다. 고르곤졸라. 꿀에 찍어 먹는 얇고 고르곤졸라를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근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피자들이 있는데 뭐 치즈 피자, 포테이토 피자, 페페로니 피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피자들을 생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략 패턴을 살펴볼 때인가
거기에 보면 프린시플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 중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추상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종류의 피자를 내가 이 가게에서 또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생성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고르곤졸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피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상화돼야 되는 거죠. 추상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있죠. string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피자를 생성하는지를 string 타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이거의 문제. string 타입으로 표시하는 거의 문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건 객체지향 자바 시간이었나? string으로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string으로 뭘 받냐면은 생성해야 되는 피자의 종류를 문자열로 받는 거죠. 치즈, 피자면 치즈, 포테이토는 포테이토, 페페로니, 페페로니, 뭐 이런 걸 받는 거죠. 이거 문제는 뭘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입 세이프하지가 않아요. 타입 세이프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 개, 우리가 쓰는 이 세 개 말고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럼 이 string 대신에 그럼 이런 타입 세이프한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로그래밍에서. 뭘 쓰면 좋을까요? string 대신에. 뭘 쓰면 좋아요? 타입 세이프한 타입이 세이프해지는 타입. 어떤 걸 나열할 때 쓰는 타입. 그게 뭐예요? 열거형. 그렇죠? 열거형.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문자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자열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런 형태면은 이제 뭐지? 열거형을 쓰는 게 좀 더 타입 세이프한 방법이다. 왜 열거형이면 그 열거형만큼만 여기에 올 수 있죠. 다른 건 올 수가 없고 뭐 새로운 거 추가한다면 그 열거형에다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는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열거형을 우리가 이제 책들에 보면 예제들 보면 이제 뭔가 파라미터를 쓰기도 하는 파라미터들을 string이나 뭐 정수를 쓰기도 하는데 보시면 그 정수가 어떤 특정한 값들만 쓴다든지 아니면 문자열의 특정한 문자열만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리고 그 개수가 많지 않으면 열거형을 쓰면 좋다. 그거는 이제 지금의 얘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요거 보고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팩토리 패턴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세이프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항상 디폴트를 넣어주면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또 new 치즈 피자, new 포테이토 피자, new 페퍼로니 하고 있죠. 그렇죠? 객체 생성할 때 new를 쓰고 있어요. new를 쓰고 있는데 이 new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이 피자 스토어라고 하는 저 객체는 우리가 만들려는 모든 종류의 피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인. 물론 어딘가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생성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클래스를 생성하다 보니까 피자 스토어하고 개별 피자들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이 부분이 추상화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추상화하려면 떼내야 되는 거죠.
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 부분, 변하는 부분을 뭘 하는 거예요?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C부터 해왔던 함수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래. 이렇게 함수로, 별도 클래스로 옮겨와서 함수로 만들었어요. 스태틱한 함수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피자 스토어라는 객체, 클래스는 개별 얘네들은 모르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팩토리를 이용해서 타입만 넘겨주면 객체 생성할 수 있고, 만약에 피자가 새로 종류가 추가되면 얘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뭐만 수정하면 돼? 이 함수만 수정하면 돼요. 이 함수만.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쓰다 보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쓰지 않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뭐 get instance 뭐 이런 형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체만도 상당히 여기서 개선된 형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복잡하다. 또는 그 부분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개 생성해야 되고 그 종류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추상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거. 이 자체는 갱어4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이런 애들을 그냥 스태틱 팩토리라고도 해요. 스태틱 팩토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스태틱 팩토리. 장점. 어디든지 사용 가능하다. 지금은 여기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자를 생성해야 되는 곳이 많을 수도 있죠. 뭐 피자 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응용에서는 그 객체들을 생성해야 되는 위치들이 여러 곳일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내에. 그럼 각 위치들이 요 함수만 불러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피자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 다른 종류, 이거는 얘기하는 거죠. 요것만 수정하면 된다. 근데 단점은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요. 뭐가 유연하지 못할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처음 요 예제에서의 그 클래스들 또는 객체들과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돼요. 피자 스토어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피자들을 구체적인 피자들하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유수의 관계가 되겠죠.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얘는 또 이 피자라는 추상 타입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근데 심플 피자 팩토리라는 걸 여기다가 뻥 넣어놓으면 지금 화살표가 복잡해서 그렇지만 주요해진 건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얘네들을 몰라도 되는 거죠. 여기가 늘어나더라도 얘만 알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얘는 뭐만 알면 돼? 피자라는 추상 타입하고 팩토리만 알면 돼요.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들도 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얘를 쓰려고 그러면 요 두 개만 알면 되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객체가 많은 구체적인 객체들을 알아야 되면 얘를 중간에 뭔가를 둬서 추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 구체적인 클래스이지만 얘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상위 타입이죠. 우리가 DIP, Dependence Inversion Principle에서는 클래스들은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상 타입. 아까는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전력 패턴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유연하다는 거에는 has A라는 우리 그 관계가 많이 떠올리시면 돼요. 유연하다. 유연하지 않다. 그러면 has A를 안 쓰고 있으면 별로 유연하지 않은 거가 돼요. 이 책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스태틱 메소드였죠. 이제는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메소드가 돼요. 일반 메소드가 되게 되겠고 얘는 여기서 특정한 클래스의 create 피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팩토리를 하나 두고 그 팩토리 점 클래스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또. 얘를 쓰다가 피자를 생성하는 또 다른 팩토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해수의 관계니까. 해수의 관계니까. 이게 응용해서 나중에 확장적인 측면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아까 여기서는 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얘를 그냥 부르는 건데 여기서는 멤버로 얘를 갖고 있고 얘 말고 또 다른 애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였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피자 팩토리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건 안 돼 있는데 피자 팩토리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피자 팩토리들은 크레이트 피자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 상속받아서 뭐 이런 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애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뭐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게들마다 생성하는 피자의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각 가게에 맞게끔 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기가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치즈, 포테이토, 페페로니고 어떤 건 고르곤졸라 뭐 어떠 할 수 있습니다. 해즈의 관계. 인터페이스는 안 넣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는 팩토리 오브젝트라 그래요. 어디서 용어로. 패턴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이런 애를 팩토리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아까 요거는 스태틱 팩토리. 스태틱 메소드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성하는. 그러면 스태틱 팩토리. 그리고 얘는 심플 팩토리 아니면 팩토리 오브젝트. 스태틱 메소드 안 쓰고 해스의 관계로 그 생성하는 부분만 별도 추상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new 대신에 객체 생성 메소드의 사용, 즉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직접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생성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해서. 그거의 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new 뭐하면 딱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create pizz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객체가 아니라 인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은 이 객체들이 뭔가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체적인 피자들이 있고 피자라고 하는 추상 타입이 있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있을 때 이제 크리에이트 피자 해가지고 리턴 타입이 뭐 고르곤졸라 피자가 아니라 그냥 피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뭐 페페로니, 치즈, 뭐 어떤 포테이토 뭐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복잡한 과정을 추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복잡한 과정을 추상해주는. 요거는 또 바로 전 패턴에서도 한번 봤죠. 바로 전 패턴이 뭐였죠? 장식 패턴이었죠. 장식 패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장식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장식해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게 장식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장식할 때 이제 new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뭐 모카 디카프 뭐 이렇게 그러면 생성하는 거잖아요. 더블 모카 디카프 커피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사용자 보고 직접 하지 않고 사용자는 좀 더 쉽게 어떤 메소드를 불러서 생성하고 이 과정은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실습이나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 스태틱 팩토리 이용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메소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추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 생성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해 줄 역할을 해준다. 필요한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객체 생성 관련된 코드를 한번에서 구현해서 나중에 변경이 필요할 때 여기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추상화의 그 함수로 어떤 과정을 추상화한 거의 그 이점이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객체를 반환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싱글턴 패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스트링 타입 같은 거 나중에 싱글턴 패턴 얘기하겠지만 string s equal apple new를 안 쓰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애플은 문자를 풀에서 기존에 애플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거기다 넣어주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주소를 리턴해줘요. 이만한 풀의 객체들을 막 만들어 놓고 또 달라 그래. 그럼 요걸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인테저라는 게 있죠. 인테저라는 래퍼가 있어요. 얘도 뭐 인테저 I equal 인테저 value of 1 했다. 그럼 1이라는 정수값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줘요. 이 1도 value of라는 건 new를 안 쓰고 있죠. 요것도 팩토리 메소드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이런 풀에 1 객체가 이미 있으면 걔를 줘요. 없으면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존 객체를 그러니까 생성을 매번 안 하는 거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이미 똑같은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겠죠. 자기가 맵이나 뭐 이런 구조에다가 기존에 생성된 객체들 유지하면 되는 거지. 유지해서 이미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 만든 객체 풀에서 하나 선택해서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보신 분 없어? 저도 미국 딱 한 번 가봤는데 이게 뉴욕 스타일 피자예요. 뉴욕 되게 얇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시카고는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건 부담스러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얇은 거를 많이 먹으면 좋은 거지. 빵 두꺼운 건 별론데 어쨌든 시카고는 이런 형태고 뉴욕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시카고 피자랑 시카고 스타일 피자랑
뉴욕 스타일 피자가 만들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뉴욕 스타일 피자를 만드는 어떤 메소드, 그리고 시카고 스타일이 필요한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들을 만드는 메소드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생산하는 방법이 하나는 쓰인 도우를 쓰고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두꺼운 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피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뉴욕 스타일이 있고 시카고 스타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까처럼 크레이트 피자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뉴욕 피자 팩토리, 시카고 피자 팩토리를 만들어서 뉴욕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요걸 쓰게끔 하고 시카고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요걸 쓰게끔 하면 되는 거죠. 해세 관계로 넣어서 얘를 쓰거나 얘를 해세 관계를 이용한다. 이것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건데 이렇게 말고 조금 다르게 생성해보자. 더 유연하게? 모르겠어요. 그 유연하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 자체가 별로 문제가 있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솔루션 말고 또 다른 솔루션이 있다. 그 솔루션이 이제 뭐냐면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거예요. 갱어포에 소개하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 어떻게 하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뭐 설명이 안 나오고 코드가 나오지? 짜증나네. 설명하지. 그러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생성과 관련된 부분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화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피자 이퀄 크레이트 피자라고 해놓고 팩토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크레이트 피자를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선언해 놔요. 그러면은 밑에 뉴욕 피자 스토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얘를 상속받는 거예요. 얘를 상속받아서 뭐만 구현해 주면 되냐면 크레이트 피자 부분만 구현해 주면 돼요. 시카고 쪽에서는 얘를 상속받아서 오더 피자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메소드가 파이널로 돼 있죠. 얘는 오버라이딩 못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식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어요? 크레이트 피자라는 메소드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식에게 생성과 관련된 로직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난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근데 위에서 뭘 해주냐면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줘요.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고정된 프레임을 만들어놔요. 바꿀 수 없는 프레임을. 그리고 이 중에 이 부분만 자식에서 하게끔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 네가 해. 그래서 여기서 크레이트 피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방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자 팩토리를 받아서 뉴욕 피자는 생성할 때 여기서 뭐 이렇게 생성자 내에서 구체적인 팩토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얘를 안 쓰고 이 자체로 그냥 여기다가 뉴 해주면 이 없이 요것만 가지고도 팩토리를 뭘 주냐에 따라서 뉴욕에서 쓸 수 있는 스토어가 되고 시카고를 주면 시카고에서 쓸 수 있는 스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프레임만 그 클래스에서 위에다가 정의해 놓고 밑에서 그거를 그 크레이트 피자 부분을 구현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도 여기다가 파이널 써가지고 얘는 수정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재정의 못하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뭐 이렇게 구체화 이렇게 단정 짓고 단정 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봐두시면 좋겠고, 요 방법이 나중에 되면 뒤에 가서 배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한 종류가 돼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것은 템플릿을 만들어 놔요. 알고리즘의 템플릿을. 알고리즘 템플릿을 어떤 함수에 만들어 놔. 그리고 걔를 파이널 시켜요. 수정 못하게. 그리고 그 중에 사용되는 예를 들면 프리페어하고 컷하는 부분만 뒤집어 엎을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인데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템플릿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템플릿이에요. 바뀌지 않는 어떤 프레임워크이라고도 하는데 고정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고 밑에서 그 프레임워크 중에 일부분만 자기가 독창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게 자유도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얘는 has A, is A. 그러면 has A가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Gang of Four에서는 Factory Method Pattern이라고 했다. 그래서 Factory Method Pattern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바꿔보면 이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보면 피자 스토어가 얘하고만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요. 팩토리 개념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요 클래스를 만들 때는 내가 요걸 만들면서 난 몰라. 그냥 자식이 알아서 해. 내버려 둔 거예요. 여기는 이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피자라고 하는 추상 타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피자라는 것과 피자 팩토리라는 추상 타입을 알아야 되겠죠. 뭐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 관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정말 DIP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형태일 수도 있어요. 요 그림만 놓고 보면 관계도를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주지만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할지는 하위 클래스의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있고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이 안에 팩토리 메소드가 있는데 얘만 여기서 물론 이 아더 메소드에서 요걸 쓰겠죠. 프레임워크이니까. 그래서 요 써서 그거를 재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factory
a class differ instantiation to the subclasses.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한테 객체 생성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을 위임한 거예요. 나는 몰라. 니네들이 상속받아서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은 만들어서 써. 근데 피자는 이렇게 생성해야 돼. 라는 틀은 바꾸지 마.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는 항상 추상 메소드인가?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abstract 클래스가 되고 얘네들이 구체적인 클래스가 돼요. 요거를 구현하는 애들이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abstract로 해놓지 않고 여기에도 코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코드가 들어가면서 abstract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상속 개념에서 부모, 자식인데 부모도 객체 생성하고 자식도 객체 생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층 구조상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을 넣더라도 앱스트랙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을 넣고 앱스트랙트 가는 건 또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고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들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파라미터 값에 따라 항상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고 구현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프로덕트에는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쓰죠. 지금처럼 피자, 여러 피자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여기서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설명하면서 DIP를 설명하고 있어요. DIP. Depend upon abstractions. Do not depend on concrete class.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에 클래스들이 의존하게끔 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은 말이 program to an interface, not implementation.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해야지 구체적인 클래스를 내가 new 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가급적이면 뭔가 사용할 때 그 구체적인 클래스 쓰는 것이 아니라 상위 타입, 구체적인 객체들을 쓰더라도 상위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얘네들을 사용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유연한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P를 잘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new 대신에 팩토리 메소드를 써라. new를 쓰지 말고. new를 쓰는 순간 콘크리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쓰는 순간 그거는 이 DIP 원칙, Program to Interface, Not Implementation 그 원칙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를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게끔 상속 계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가 아닌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선언되는 거 당연히 자식들이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오버라이드 하는 순간 뭔가는 이즈의 관계상에서 LSP 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정의 한다는 것은 모든 자식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F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F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면서 뭐 슈퍼 F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F로 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무시하고 깐 거리 아무 다른 걸로 새로 짠다. 새로 짜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여기가 이런 선언만 돼 있는 거를 얘도 다르게 얘도 다르게 얘도 다르게 이건 딱 좋은 얘기고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뭔가 해놨으면은 얘를 쓰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써야지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전혀 다른 걸로 여기는 덧셈하고 있는데 여기는 곱셈하게 바꿔놓으면은 나중 되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얘는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요 재미있는 건데 replace constructor with creation method. 그러니까 생성자 대신에 함수를 써라. 근데 동기가 뭐냐면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대요. 생성자의 이름은 뭘로 제한되어 있어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야 되죠. 근데 내가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면 그 메소드의 이름은 내가 짓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카 플레이어가 있는데 생성을 할 때 플레이어 뭐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플레이어 create striker 공격수 뭐 미드필더 골키퍼 디펜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뭐가 좋다.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는 그 제한인 거지. 그렇죠? C++ 똑같은데 생성자 이름이 뭐랑 같아야 돼? 클래스 이름과 같은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 이름에서는 어떤 의미 전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생성자 대신에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좀 더 가독성이 높은 이름을 가지고 객체들을 생성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거랑. 근데 어쨌든 팩토리 메소드를 만드는 순간 그 메소드의 이름에는 뭔가 좀 더 가독성이 높은 이름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 예제가 좋은 예제 같아요. 그렇죠? 그냥 플레이어, 뉴 플레이어 하는 것보다 플레이어 뉴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이코르 크리에이트 스트라이커 하면 이 안에서 뉴를 하겠지 뭔가 객체를. 근데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류의 선수를 생성하는지는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encapsulate classes with factory.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new cat 이렇게 해서 쓰는데 아예 여기다가 이 abstract class에다가 create cat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는 전혀 얘를 몰라도 돼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create 하는데 이게 나오는 값이 뭐예요? 패스로 나오는 거죠. 독이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abstract class에서 물려받아가지고 얘네들을 뉴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을 뉴해서 쓰는 대신에 얘네들 생성하는 메소드를 부모 추상 타입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나는 new cat 이렇게 안 쓰고 항상 create cat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요 방법 요렇게 쓰는 게 더 좋다. 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앞에 봤던 예제에 대한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코드를.